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돼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프리랜서 TA에서 제주도 인디 개발자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혹시 여기 TA 지망생이거나 뭐 TA 지금 일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신네요. 그러면 뭐 인디 개발자분 계신가요? 인디 개발자분이 훨씬 많으시군요. 아니면 나 제목에 낚여서 왔다. 그런 분은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동민이고요. 이제 지금은 없어진 전 유니티 마스터즈 4기 5기를 했었고, 이제 유니티 데브위크, 유나이트 서울 등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게임 업계 경력은 총 16년이고 TA로는 한 9년 정도 일했고요. 프리랜서 TA 생활을 한 지 현재 5년 9개월째 되었고, 이제 인디 게임 포켓 레전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뭐 자료들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아젠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TA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조금 넣어봤고요. 이제 그 다음은 TA 프리랜서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인디 게임 관련된 얘기하고 홍보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TA가 되는 방법. 자, 현재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TA 꿈나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제 어떻게 제가 TA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TA는 간혹 이제 신입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직을 통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3D 모델러에서 이제 UI 일을 잠깐 했다가 컨셉 아트 했다가 시네마틱 아티스트 했다가 FX 아티스트 했다가 TA 순으로 이렇게 흘러 왔는데요. 근데 한 이 세 번째쯤부터 컨셉 아티스트 시절부터 좀 일찌감치 TA 일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림을 좀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그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고 게임 퀄리티가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직업이 TA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TA 커뮤니티에서 이제 답답한 사람이 TA가 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답답하다, 내가 뭔가 바꾸고 싶다 하면은 충분히 좀 TA 꿈나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는 내가 TA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시켜주지 않는데요. 이제 자신을 먼저 증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것들은 이제 게임 제작 관련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내 업무 외의 것들을 이제 아무도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회사 일을 보면 그것들 중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건드려 보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맥캡 텍스처, 래프 텍스처 같은 것들을 조금씩 건드려서 추가해 본다던가, 뭐 라이팅 좀 바꿔 본다던가, 이런 거 이제 뭐 포그 관련 설정 건드려 본다던가, 이게 실질적으로 게임 퀄리티가 좋아지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것보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개선하면 근데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업은 충실히, 이제 본업 내팽개치고 이런 거 하면은 아무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업은 당연히 충실하게 하면서 틈틈하게 이제 틈틈이 이제 비주얼 제안을 해보는 거죠.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그림으로도 이제 3D 어떤 스샷 위에다가 뭐 그림도 그려서 제안도 해보고, 뭐 라이팅 바꿔서 또 제안도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이 다음에 제가 공부 어떻게 했는지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쌓이자 이제 직접 기능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쉐이더도 고치고, 뭐 필요할 것 같은 기능 구현하고, 이제 뭐 AD 분한테도 제안하고, 이제 다른 컨퍼런스 같은 데서 발표하는 것들 기술 막 도입하고, 그리고 비주얼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할 것 같다 가이드 제작하고, 이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팀에서 기술 관련된 것들은 제가 다 하고 있어서 어느 순간 이제 딱 경계가 있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제 팀원들 모두가 좀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TA 일을 하는데 이제 뭐 TA라고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직책이 딱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조금 참고 하다 보면은 직책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TA는 이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통 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공통적으로는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화를 할 줄 알고, 게임 엔진에 대해서 깊은 이해,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제 서비스 형식이라고 적어놨는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아트와 프로그래밍, 뭐 기획 다 이렇게 중간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아트 출신 렌더링 TA, 저는 이쪽인데요. 이제 뭐 쉐이더 머티리얼 제작하고, 뭐 시각 효과 제작하고, 어셋 작업 가이드 같은 것들 제작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리깅 TA라고 해서 이제 뭐 커스텀 리그를 시작한다든지 애니메이션 관련 문제 해결한다든지 뭐 엑스 스크립트 등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쪽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트 쪽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제 TA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뭐 코드 작업이 필요한 그래픽 구현, 툴 제작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경력이 쌓이면서는 이제 이 일 저 일 막 하는 단계로 지나게 돼요.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그냥 그림 같은 걸 열심히 그리면서 사진 같은 거 막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빛에 대해서 탐구하시면서 쉐이더도 막 제작하시고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봤고, 그래서 뭘로 시작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처음, 근데 이 베이스가 또 중요한 게 어느 정도 나중에 어느 정도의 구현 능력을 갖게 되느냐도 이런 것들이랑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 출신이신 분들은 구현 능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아트 출신은 이제 구현은 좀 약하지만 그만큼 또 다른 시각 쪽으로 좀 더 장점이 있고, 이제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을 좀 잘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에게 TA에게 기대하는 거는 모든 걸 다 잘하는 건데 모든 걸 잘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TA로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처음에 제가 한 것은 일단 닥치는 대로 책을 구해서 읽기였어요. 제가 당시에 공부할 때는 책이 뭐 이렇게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번역서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구해서 이제 처음에 읽으면서 그래도 이제 뭐 나와 있는 책들은 모두 구매해서 읽었는데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도 당시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을 뒤지기 시작했죠. 아마존 뒤지니까 이제 뭐 좀 책들이 이제 조금 괜찮은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송료가 굉장히 비쌌지만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배송료 다 물면서 이제 외국 책들을 구입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유니티 쉐이드 바이블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일본에 이제 부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테크 관련된 책들이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예요. 거기서 되게 굉장히 유니티 쉐이더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좋은 책이고요. 근데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는 뭐 AI 관련 좋은 툴도 많고 해서 문제가 거의 없는데, 제가 할 때는 막 구글 번역하면은 막 번역 이상하게 나오고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받고, 한국어로 된 입문책이 필요하면 이제 대망님의 가장 좋은 책이 있죠. URP 쉐이더 그래프. 이걸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간. 이거 안 넘어가는데요? 진짜 넘어갔습니다. 뭐 갑자기 로딩 때문에 그랬나 봐요. 네. 제가 움짤을 좀 몇 개 넣다 보니까 로딩 때문에 그랬나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도장 깨기라고 써놨는데, 이제 제가 잠시 트위터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는 사람 많이 없지만 이제 트위터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작업물을 트위터에 올리면 이제 그걸 눈으로 딱 보고 그거를 요렇게 만들었겠지 하면서 이제 따라 만들어 보면서 이제 보는 눈도 키우고, 이제 구현을 이해하는 시간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재밌어 보이는 거 웬만큼 다 따라서 만들어 봤고, 그래서 이제 가설 세우고 만들고 이거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반복하면서 이제 분석력도 키우고, 그래서 얘도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구현들을 했는데, 뭐 오버워치, 뭐 붕괴, 원신 뭐 다 해봤어요. 뭐 이런 각자 뭐 스플로우 맵,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쉐이더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네, 지면이 부족해서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이해한 것들을 PPT로 만들어서 뭐 이제 스터디 모임에도 공유하고 블로그에도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했고요. 저는 이게 되게 수수께끼 푸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분석 창고, 뭐 블로그에는 공개도 하고, 이제 에버노트 같은 경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는데, 에버노트에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삽질 노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온갖 삽질과 가설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런 거 한 번씩 보면은 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SNS에도 작업한 것들 올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서 덕분에 이제 유니티 마스터즈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또 다음은 안 넘어가는데 넘어갔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구현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만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은 이제 그것들을 조합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저만의 기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UV 스페큘러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애니스토트로픽을 조금 좀 쉽게 하는 방식이고요. 제 의도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이고, 이제 뭐 동양화 같은 이런 느낌들 아니면 뭐 이제 후디니 같은 걸 연동해서 막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이런 것 만들어봤고,
그리고 커스텀 프로스트 뭐 그러니까 유화 같은 거 이런 거 막 만들어 보고 스타일라이즈드 릿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 PBR 커스텀 해가지고 뭐 좀 여러 가지 PBR이지만 느낌을 조금 희석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들. 요거는 이제 제가 유나이트에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이제 정리된 내용 컨퍼런스 통해서 발표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서 했죠. 네.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뭐 이게 많이들 이제 다들 그런 자기 개발 쪽에 또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 강연도 들으러 와주셨겠지만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 정말 힘들고 회사는 이제 개인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 이제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체력이 좀 중요하고요. 이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순수하게 즐겨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좀 제가 이 일을 즐기지 않았으면은 이 정도로 막 한 3년 정도 이제 집에서 내내 이제 퇴근하고 내내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 또 같이 공부하는 그룹이 있으면 좀 도움도 되고 압박도 되고 근데 이게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워라밸도 좀 중요하고 이제 야근 많은 데 가면은 좀 힘들거든요 공부하기가. 근데 지금 이제 또 주당 업무 시간 제한이 있는 회사가 많아져서 좋은 환경이 된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도 중요하고요. 또 일하면서 뭔가 배우면은 따로 공부할 시간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배울 건 많은 프로젝트로 가면 좋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운이 좋으면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공을 기원합니다. 자 이제 프리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딱히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잠시만. 네. 제가 뭐 이게 거창한 계획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사실 처음에는 하려고 된 건 아니고 적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나름 사회생활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당시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 이제 프리랜서 업무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몇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또 제안을 해주신 데가 감사하게도 있어서 가지고 그럼 다음 회사 가기 전까지 이 프리랜서 요거 좀만 더 하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인 통해서 이제 프리랜서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이 하나 끝나면 또 들어오고 하나 끝나면 두 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뭐 갑자기 장사가 막 계속 잘 돼가지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팀의 규모에 따라서 TA 업무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좀 큰 팀은 TA들이 할 일들도 많고 하지만 항상 큰 팀만 있는 건 아니고 중간 규모의 팀들도 있는데 그런 팀에서는 이제 뭐 초반에 느낌 잡는 데만 좀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후반에 최적할 때만 좀 필요로 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로에 따라서 언제든지 편하게 계약해서 일하고 좀 일이 없어지면 이제 계약 연장 안 하고 이제 딱 그만하고 이렇게 일을 좀 뭐랄까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협업을 시도를 했고요.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 인프라가 다 갖춰진 상황이어가지고 좀 이게 운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특정 업무 단위로 안 하고 월 단위로 많이 일했는데 이제 TA 업무 중에서는 이 일은 얼마, 이 일은 뭐 10만 원, 이 일은 5만 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애매한 작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저는 월 단위 얼마 해놓고 그렇게만 일했습니다. 금액 산정이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필요할 때는 온라인, 오프라인 미팅 통해서 의견 교환했고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NDA는 당연히 필히 작성을 하고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저장소에 직접 접근하면 가장 뭐 제가 작업하기는 편한 케이스였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쓰진 않았고요. 대부분 이제 외주용 빌드에서 따로 작업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에 작업용 컴퓨터를 두고 저는 집에서 VPN으로 접근해서 하거나 이게 가장 안 좋았어요. 이거 하면 너무 답답해 죽는데 아무튼 보안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곳들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출근도 하는 데도 있었고 이후로는 완전 재택으로 전환했습니다. TA가 된다는 것은 되기 전과 이제 된 후에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보통 이제 뭐 모델링을 하거나 이펙트를 만들거나 이제 그래픽 작업자 이제 스페셜리스트에서 뭐 라이팅 잡을 환경 구성하거나 뭐 화면 밝기 제어하는 솔루션 만들거나 뭐 수치 제어해서 뭐 좋은 예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좋은 작업자가 좋은 팀장이 아니듯이 좋은 작업자가 좋은 TA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잘하는 게 그 전에 중요했지만 TA가 되면서는 바로 잡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미리미리 TA가 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컨셉 아트 작업을 했던 게 생각보다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이제 기술을 지향한다고 해서 아트를 신경을 좀 덜 쓰다 보면은 협업할 때 아티스트 맞아? 이런 좀 약간 그런 말로는 하진 않지만 표정으로 느낄 수 있죠. 이제 그런 협업 시 신뢰를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프로젝트 경험이 이제 많다 보니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노하우도 좀 쌓여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작업을 빠르게 해주면 그만큼 좀 신뢰를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일을 하기가 수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한 프로젝트 제가 5년 9개월 동안 70개 정도 했는데 이건 이제 공개된 것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있는데 또 지면이 모자라서 아무튼 지금 제가 한 5년 9개월 정도 했는데 한 최근 4개월은 제외하고 한 5년 5개월간의 프리랜서 생활을 정리해봤을 때 총 협업회사는 이제 55개, 프로젝트는 70개 정도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카툰 29개, 카툰이 많죠. 이게 그리고 뭐 실사, 반실사, 반실사가 그다음 많고 실사는 그다음 2D, 미디어 아트, 메타버스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이제 큰 이벤트들도 있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요 긴 선이 이게 코로나, 그 다음이 메타버스, 원신 출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빠바방 터지면서 이제 원신이 출시되면서 이제 서브컬처의 막이 열리고 커튼 프로젝트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제 일도 늘어나고 코로나 되면서 일도 막 늘어나고 이 세 개가 터져가지고 쭉 일이 많았다가 이제 이제 여기는 타엔진 5 출시 타엔진 5가 출시를 하면서 이제 파란색이 유니티인데 노란색이 타엔진이거든요. 타엔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제 코로나가 맨 마지막에 코로나 끝났는데 코로나 끝나면서 확실히 이제 다들 이제 외주를 하기보다는 이제 다 인하우스로 하게 되면서 외주 소요들도 좀 줄어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안 넘겼는데 막 넘어가네. 자, 이제 TA 외주 홍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홍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상 홍보를 거의 안 하긴 했는데 좀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되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외주 요청을 저한테 주신 분들한테 다 이렇게 어떻게 저한테 연락 주셨나요? 물어보니까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지인 추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현재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TA 분이 이제 주변에서 주변에 좀 TA 좀 아는 사람 없어 이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던데 하면서 저를 소개시켜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지인의 추천만큼 좀 강력한 동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좀 주변 사람들이 소개시켜줘도 괜찮을 사람이 되는 것이 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컨퍼런스 발표 자료, 트위터 자료, 블로그 자료 이런 것들이 은근히 제가 이렇게 좀 해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 연락 주신 경우들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받은 일들인데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제가 일을 잘 했더니 또 다른 곳에 추천해 주시고 좀 그렇게 선순환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뭐 홍보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여기서 안 했다고 했는데 뭐 네이버 광고, 구글 광고, SNS 할 수 있었겠지만 근데 이거를 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게 자기가 일단 필요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이 봐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공개된 포폴 제가 작업한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보기 편하고 좀 접근성이 쉬운 그런 곳으로 잘 올려놓고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어떻게든 일을 증명해서 일을 많이 받으면 이제 자기 일을 증명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이제 비용 책정에 관련 문제인데요. 비용 책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연봉 기반으로 이제 맨먼스 계산해서 한 시간에 대략 얼마니까 이거 이렇게 일하면 얼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생산성이 좀 늘어나잖아요. 이제 같은 업무도 여러 번 하니까 더 빨라지고 그러면서 가격도 올리고 속도도 빨라지고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좀 매출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마침 이제 업계 전체적으로 그 이제 N모사에서 연봉을 이제 확 올려주는 바람에 이제 연봉이 막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저도 이게 가격 올렸을 때 저항이 적었고 이제 업계가 좀 호황일 때 지금은 좀 불황인데 호황일 때는 가격이 높아도 이제 팀에서 필요하면은 그냥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에 미팅해 보면서 회사의 규모와 예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저항선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즈음으로 가격을 정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래 진짜 필요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업계가 이제 좀 불황이 된다고 이제 가격을 낮춰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건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게 한 번 또 내린 가격은 나중에 올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호황이 찾아왔을 때 이런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고민들도 있고 제 경험상 정말 하려고만 하면 이제 가격 협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너가 좀 비싼 것 같아. 좀 가격을 이렇게 낮추면 어떨까? 차라리 협상을 하지 이제 가격 때문에 진행할 일을 안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팀이랑 또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업무를 처음 했던 이제 한 1년간인데 프로젝트는 한 달에 한 3개 정도 했었고 이제 불러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막 다 했죠. 이제 일이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뭐 강의도 했고 그리고 일 끊기면 바로 취직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심이 공개가 곧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잘 됐던 시기인데 이제 월 평균 프로젝트 한 7개 정도 했었어요. 이때 코로나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재택근무 일상이 되고 뭐 쉐이더 온라인 강의도 출시하고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외주로 TA 업무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으므로 제가 해당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외주가 너무 많아서 좀 혼자 다 못할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직원을 뽑느냐 마느냐 좀 고민을 했고 근데 결국에는 외주 일이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계속 의심을 했고 그래서 혼자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제가 계약을 할 때 장기 계약을 하기보다는 단기 계약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원하는 방향은 단기 계약이 많았고 왜냐면 장기 계약을 해놨다가 갑자기 뭐 풀잭이 접힌다든가 아니면은 뭐 TA가 갑자기 필요 없게 됐다든가 그런 식의 상황 변화를 회사에서도 보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의 다 단기로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뭐 길어봐야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를 항상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가능한 일만 받으면서 최대한 버텼습니다. 이제 세택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월 평균 프로젝트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균 4개지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메타버스도 끝나고 블록체인도 모두 가고 투자도 줄고 불황도 오고 프로젝트도 접히고 이제 TA도 자체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면서 이제 예상했던 대로 자연스럽게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금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되었고 세금은 그 전년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옥이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했고 이제 예상은 했지만 좀 예상보다 빠르게 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년 정도를 했을 때 이제 회고를 잠깐 해보면 돈만 벌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사람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받은 만큼만 일할 것인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좀 디테일한 것들을 챙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돈 받고 하는 일이지만 가능한 한 디테일한 것들을 챙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좀 열심히 일했고 근데 성과도 좋았던 경우는 뭐 다시 연락을 주셔서 또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불러서 맛있는 거 사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뭐 일 더 열심히 할 이유도 생기고 뭐 명절에 선물 보내주시고 이런 거 엄청 감동받았고 이제 1년 이상 좀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과는 대부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업계에서 유명한 분들과 함께 일해봤던 것도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정체돼 있거나 어려움이 있던 프로젝트를 도와서 좀 이렇게 일으키는 작업을 할 때 특히 보람을 좀 많이 느꼈고요. 이제 일 관련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TA는 좀 뭐든지 다 해줄 거라는 오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일단 TA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지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요청을 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움짤 하나 받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뭐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그 트위터 도장 깨기 하면서 좀 익혔던 게 있어서 어떻게 잘 하긴 했는데 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까짓 거 한번 해보죠 이랬다가 막 잠도 못 자고 뭐 일도 많은데 계속 막 주말에도 일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고생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이제 내부에 TA가 없어서 저를 쓴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아무튼 제가 내부에 있었으면 뭐 고생한다고 이렇게 뭐 밥이라도 뭐 얻어먹고 뭐 이러다 다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최고의 쉐이더만 있으면은 게임 그래픽이 확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좋은 3D 아웃풋이란 모델링 7, 쉐이더 3 정도의 비율로 쉐이더가 물론 뭐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모델링이 훨씬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모델링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체로 멋있고 좀 쉐이더는 양념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기대를 하면은 좀 이 기대치를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일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이제 카툰 프로젝트 많다 보니까 이제 원신처럼 만들어 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제 나중에는 명조 등으로 이제 유형이 변경됐는데 이제 이게 빠르게 결과를 내야 되는 이제 국내 시장 상황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해본 결과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이제 팀워크를 맞출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려는 노력도 또 필요하고 또 비주얼에 대한 철학이 왜 들어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철학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철학 없이 만들면은 양산형 되는 거 되게 시간 문제고 난 어떤 거 하겠어 이런 게 명확할수록 비주얼이 잘 나오고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노력, 철학 이런 것들이 다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투자도 필요합니다.
또 이제 사람 관련 힘들었던 점이 당연히 또 있을 수밖에 없죠. 남의 돈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일 리가 없습니다. 외부인이기 때문에 또 더 그렇고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지켜보고 하나하나 말하면 또 길기도 하고 아무튼 좀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힘든 건 어떻게 뭐 꾸역꾸역 밤새서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관련 힘든 일 겪으면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 일이 뭐 수입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오래 버티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 되게 강하게 오는데 근데 또 계약을 했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꾸역꾸역 일은 해야 되고 이 상태가 몇 년간 반복이 되다가 이제 좀 제가 힐링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 상태가 일단 되었고 근데 또 TA로서 장래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충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거의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앞으로는 이제 좀 재미없어 보이는데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선택지를 몇 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TA 분들은 언젠가는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그래픽 프로그래머 수준으로 공부를 더 해? 아니면 좀 더 좀 이렇게 후딘이라는 이제 3D 하이엔드 또 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 파가지고 다음 시대를 대비해? 아니면은 에너지 아껴서 다른 거에 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할 텐데 전 이게 사람마다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A안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좀 노력 대비 효율이 좀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게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 중이었다면은 이런 선택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프리랜서는 이거 하는 만큼 돈도 못 벌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B안 같은 후디니 같은 경우는 또 좀 시장이 너무 작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C안을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할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했던 게 게임 만드는 것밖에 없어서 이제 와서 다른 걸 해봤자 뭐 잘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인디 게임을 개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업계 초년생 시절에도 친구들이랑 주말마다 모여서 인디 게임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결정하는 사람도 없고 강제성도 없고 이제 다들 직업이 따로 있으니까 뭐 진행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도 뭐 게임 만들어서 완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제 예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직원을 고용을 했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외주로 벌어놓은 돈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고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이 뭐라도 일을 하니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직원을 고용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무실도 어디로 해야 되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좀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힐링도 좀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왜 갑자기 가게 되었냐면요. 내내 제가 한 40년 정도 수도권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뭔가 좀 삶의 터전도 옮겨보고 싶었고 또 마침 이제 외주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집에서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은 기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빠르게 결심하고 바로 행동에 옮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주도로 가긴 했지만 이제 핵심은 어디에 제주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 일해도 상관없는 회사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를 받거나 한 게 아니고 이제 100% 제 자본으로만 회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차피 회사를 나중에 키운다면 그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 뭐 그런 약간 망상을 좀 해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도 재택으로 일하는 건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구성원들이 좀 이걸 이해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회사 이름은 쉐이딩 박스인데 이 회사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일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유연근무제랑 요일 선택제를 다 진행을 하고 주 4일, 주 5일 선택하고 뭐 일하는 시간, 요일 선택 다 가능하게 해서 좀 프리하게 하자. 그만큼 대신 좀 창의적인 거 하자.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꼭 물론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다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우리는 자유롭게 하면서 창의성을 좀 더 발휘해 보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당 작업 시간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 모임을 갖고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건 이제 사무실 비용을 절약하는 게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하루에 뭐 길게는 짧게는 뭐 30분부터 길게는 뭐 4시간씩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그걸 아껴서 뭐 그 시간 동안 작업을 더 하거나 뭐 잠을 더 자거나 아니면 뭐 개인 시간을 쓰고 공부를 하거나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었고 좀 일과 삶을 워라밸도 추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 방식이 뭐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신뢰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뭐 이걸 잘 항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겠지? 나는 이 사람 믿어.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주에서 산다고 하면 제주에서 일하면 좋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을 때 뭐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장점은 이제 공기가 좋고 일하다가 이제 잠깐 산책 나가서 이제 뭐 그런 숲길을 걷고 들어올 수 있고 뭐 조금만 차 타고 나가면 바로 관광지 나오고 뭐 바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도민들만 가는 곳들 이제 다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얻게 돼서 물가 비싸다고 하는데 더 싸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들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하고 뭐 집값이 수도권에 대해 좀 저렴해서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도 좋아하고 단점도 꽤 있는데 이제 뭐 미팅 있을 때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친구가 없어 외로운 게 되게 큽니다. 물론 이제 어쩌다가 미팅 갈 때 이제 친구도 같이 만나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들고 사회생활이 꽤 단절되고요. 은행이 멀리 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이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은행 업무 할 때 힘들고 그리고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바람 불어서 되게 춥고 또 습한 데는 또 많이 습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런 좋은 뭔가 눈이 정화되는 곳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하나씩 발견하기가 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디게임 만드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한번 보고 제가 10분 남았군요. 10분. 네. 이제 인디 게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외주는 프로젝트가 접히더라도 이제 돈을 버는 대신에 이제 잘 된다고 추가로 받는 것도 없잖아요. 부가가치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고 이렇게 막 몸과 정신 갈아서 돈 버는 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이 많고 힘들 때 오히려 일이 없을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을 줄 때만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수동적인 환경도 좀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디 게임 제작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제가 예산이 넉넉한 것이 아니니까 3D 프로젝트는 이제 돈이 많이 되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외주일 줄이면서 인디 게임 제작 비중을 천천히 늘려나가기로 했어요. 이제 외주일이 줄어도 이제 그 시간에 게임 만들면 되니까 럭키비키다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제 100% 자본이다 보니까 이제 좀 어디서 안 본 좀 그런 창의적인 게임 만들어 보자 해서 상점 매니지먼트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나 이런 거 줘 이러면은 이제 그거 판매하고 이제 그런 게임인데 이제 손님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평판을 쌓아야 되는 게임인데 좀 이제 인디는 창의성이지라는 생각으로 좀 무모한 생각으로 제작을 돌입했어요. 근데 새롭긴 했는데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좀 만들면 만들수록 재미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뭐 손님의 요구를 다 알면 재미없고 모르면 불합리하고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만들게 되었지? 라는 생각을 했더니 재밌는 게임보다는 특이한 게임을 만드는 것에 제가 좀 집착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반성을 했고요. 컨셉 단계에서 얘기할 때는 재밌을 것 같았는데 컨셉이 재미는 게임의 재미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것도 좋지만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이제 재미가 있으려면은 좀 플레이어한테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매력적인 적들과 전투를 넣자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제 상점일 때는 뭔가 전투 개념 대신에 만족도라는 개념으로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손님이 가니까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전투가 있는 편이 그냥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투를 넣게 되었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매번 고민할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점 거기서는 이제 뭐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데 매 턴마다 새로운 게 안 생기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턴마다 플레이어한테 카드를 좀 들어오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덱빌딩 장르에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덱빌딩 게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켓 레전드라는 게임을 이제 덱빌딩 장르인데 이 게임을 만들며 가치 판단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금 내 상황에서 더 좋은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자체가 재미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이런 고민 요소가 있게끔 항상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예전부터 이제 상점 게임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개성이 인벤토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덱빌딩과 합쳐서 이제 덱빌딩의 재미는 가져가면서도 우리 게임의 개성인 이제 인벤토리를 넣어서 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게임을 만들자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켰고요. 이제 뭐 이렇게 무기, 방어구, 스킬, 뭐 적이 나에게 주는 방해, 뭐 귀속 아이템 이런 식의 구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아이템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판매만 할 때보다 전투를 넣으니까 확실히 재미가 생겼고 이제 몇몇 퍼블리셔 매체로부터 좀 확실히 재미있다는 피드백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제 인벤토리라는 개성이 이제 우리 게임만의 개성이기 때문에 이 개성을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이제 덱빌딩 게임에서는 한 턴에 행동할 수 있는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코스트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인벤토리 자체가 코스트여서
인벤토리 안에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아이템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 인벤토리 조각을 모으면 점점 칸이 넓어지고, 그리고 적들은 이제 인벤토리에 이런 방해 아이템을 넣으면서 이 캔디 크러쉬 사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확장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아이템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약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47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런 방해 요소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패턴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대한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게임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뭐 인벤토리 옆에 빈칸이 많아야 강력해지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 많은 상태에서 이걸 사용을 하고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아이템이 꽉 차 있으면 이 아이템은 약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먼저 사용하고 다른 거 올려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고민하게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벤토리에 방해 아이템 막 적들이 심는 것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해지는 무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무기들이 막 원래는 강한 무기가 아니지만 나중에 특정 상황에서 강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게임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시너지 효과들을 만들어서 여러 번 플레이하더라도 매번 다른 느낌으로 덱을 구성하게끔 의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 시스템인데, 강화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한 가지 아이템이지만 어떻게 강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 28가지 갈래가 있거든요. 이 세 번 강화를 해서 랜덤으로 이 특성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같은 아이템이라도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재미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글 API를 이용해서 테이블로 전투 데이터 쭉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투하는 걸 하나하나 안 보더라도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더 반갑게 만들기 위해서, 게임을 하면은 너무 처음에 너무 낯선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게임, 영화, 전설 등에서 등장한 전설의 아이템들을 이제 핵심 요소로 등장시켰어요. 뭐 엑스칼리버, 뭐 칠지도, 게볼그, 아이기스, 바리사다, 듀렌달, 이런 각종 여기저기 신화나 게임에서 나오는 이런 아이템들인데 저작권도 없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이제 신규 IP지만 IP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무기가 이제 왜 인벤토리에서만 사용 가능한가? 근데 오히려 이걸 꺼내야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생각해 보니, 그래서 이게 그냥 게임이니까 그렇지라고 해버려도 되는데, 저는 컨셉적으로 이게 좀 말이 되게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세계물 스토리를 추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인데, 그래서 네, 스토리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런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인벤토리 위에 이렇게 물건을 얹어서 적들이 이렇게 막 방해 아이템들 이렇게 심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고, 이렇게 무기를 중에 이제 하나를 상점 같은 데서 무기를 획득할 수도 있고, 이제 스토리 모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옵션들이 이제 붙게 되는데 다양하게 랜덤으로 붙습니다. 테크아트적인 요소 몇 가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스파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파인에서는 이제 캐릭터 UV를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밝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반투명 아니요, 스파인 쉐이더를 고쳐서, 이게 원래 반투명 쉐이더인데 이제 불투명으로 바꿔서 뎁스를 그리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뎁스를 구한 거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이 아웃라인을 토대로 만들어서 이런 림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2D이기 때문에 사실 라이트 효과가 전혀 없는데, 이제 페이크 라이트라고 해서 이건 라이트가 페이크 라이트를 껐을 때고 이건 켰을 때인데, 이제 특정 위치를 기반으로 이제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빛, 어느 정도는 어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UI에도 이제 뭐 글로우와 UI에도 블룸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UI 블룸이 없는 상태고 있는 상태인데 확실히 더 있어 보이고,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PP 처리를 만들어서 뭐 캐릭터 배경 따로따로 PP 처리 가능하게 셋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D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패스해서 이걸 이 스파인 쉐이더에다가 패스를 추가해서 이 그림자를 따로 그린 다음에 뭐 스텐실 처리하고 뭐 스큐 처리하고 해서 가지고 이제 그림자처럼 표현을 했고,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이런 프리즘 같은 효과를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게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해봤을 때는 좀 돈을 결국에는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공짜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좀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주기에 좀 강하지 않은 게임이에요. 보여주기에 강한 게임은 이제 액션 게임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기 강한 게임인데 그런 것들은 SNS에서도 좀 붐업도 되고 잘 홍보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잘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라든가 뭐 그런 좀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자본이 없다면 좀 퍼블리셔를 찾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퍼블리싱 같은 경우는 좀 매출의 반을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중국 시장이 특히 되게 중요한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헤이박스라는 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게 스팀 게이머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이제 좋아요를 누르면 스팀 위시리스트로 바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여기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좋아요 10,000개 받으면 바로 위시리스트 10,000개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고, 좀 스팀 넥스트 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대형 퍼블리셔들이 컴퓨터를 대량으로 동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거 그냥 해서는 좀 곤란하고 좀 방법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쭉 넘어가서 뭐 세계로 좀 눈을 넓히면은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조그마한 전시도 있고 하는데 스팀은 어차피 글로벌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 전략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 뭐 지원 사업 받으면 당연히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네, 이거는 넘어가고요. 좀 퍼블리셔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뭐 오프라인 게임 쇼에 나가서 컨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스팀 넥스트 페스트 하면서 이제 뭐 디스코드 통해서 컨택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꾸준히 이제 X에다가 홍보글 올리다 보면은 뭐 DM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스팀 페이지의 디스코드는 꼭 연결하는 게 좋고, 그리고 원하는 퍼블리셔가 딱 명확하다면은 게임을 잘 다듬어서 직접 메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런던 게임 페스티벌에 이제 참여하고 왔는데 이제 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아트 스타일이 좀 유럽에 통하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고, 이제 글로벌 이 행사가 되게 좋았던 게 글로벌로 유명한 엄청 대작 게임들을 퍼블리싱을 했던 기업들이와 직접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 게임 파이낸스 마켓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이 행사가 저는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한 5개 회사와 미팅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튼 이런 행사들이 또 찾아보면 저도 처음 들어보는 행사였는데 찾아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한 또 괜찮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게임 완성된 것도 아니고 뭐 개발 이야기 하기에 좀 이른 상황입니다만은 좀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번 지금 이나이트 2층에 MWU 하고 있는데 202호에서 지금 행사장 안에서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팀에도 데모 버전이 올라와 있으니까 많은 플레이 부탁드리고 재미있으면 위시리스트도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